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7월 11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7월 어떻게 보면 둘째 주로 볼 수도 있고 셋째 주로 볼 수도 있는데 새로운 또 거래일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 상당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이번 주도 한번 반등 흐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간 증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 방송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시크릿 노트라는 이름으로 주간 증시 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해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크릿 노트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정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 일정들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성 내용들이라면 조금 더 베팅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악재성 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재를 피해가는데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일요일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내용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매주 보시다 보면 한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정들 주요 일정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좋은 내용들은 좀 활용을 하셔서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악재들은 미리 캐치하셨다가 관련된 뭐 주식을 갖고 있다라거나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것들은 좀 피해 가시면서 손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7월 또 증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월요일은 12일이죠. 12일, 13일, 14, 15, 16, 17일 이렇게 5거래일이 이번 주도 진행이 되는데 자, 먼저 월요일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주요 정부 부처의 일정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기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들 주간 일정과 그리고 보도 계획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12일 날 월요일부터 보면 자, 수도권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가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좀 변화를 하게 되죠. 뭐 6시 이후에는 또 2인밖에 또 모임을 할 수가 없고 등등 다양한 또 환경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거리두기 관련된 수혜주들은 조금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격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지라든지 또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가 확산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급등을 좀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을 했고 이제 그게 내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종목은 이미 뉴스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도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늦게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 특별 방역회의 긴급 소집 예정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활용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은 돼 있지만요.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요거 하나만으로 움직일 만한 회사는 아니죠. 지금 일단 네이버, 카카오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네이버 쪽을 더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둘 중엔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상장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 매력은 네이버 쪽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좋지만 조금은 네이버 쪽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옮기는 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나 또는 차익물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37.2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인상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담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서울 경기 코로나 백신 자율 접종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원 종사자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관련된 종목들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싣기에는 역시 테마성이 너무 강한 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큐라클 공모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실제 뭐 따상이 나왔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공모주들 뭐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공모 청약주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베팅을 좀 해보실 가치는 좀 있어요. 다만 상장을 했을 때 너무 큰 목표가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상장 이후에 지수가 좀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막 강세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투자를 했던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상장하자마자 물량들을 던지는 즉 시세 차익을 바로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더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장 이후에 조금 더 분할 매도로 빠르게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가 눌림을 받고 저점에서 올라갈 때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비중을 넣어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SK 4호 스펙 상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 매매 기간 잘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 실적 발표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펩시코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뭐 음식료 업종들 흐름들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금융권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JP모건 보건이 아닙니다. 오타네요. JP모건, 체이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서 이제 통화정책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중에 역시나 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가장 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연준이라든지 FOM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제가 항상 장전에 카카오톡 오픈 스테이트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요 일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유럽연합에서 탄소 시장 개혁안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그리고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탄소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휴캠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조금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노후된 항공 또는 노후된 선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외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환경 기술력이 접목이 된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또 조선은 또 꽉 잡고 있죠. 친환경 공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수주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수주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조금 더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코스메틱 코리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관련 일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헬릭 스미스 경영권 분쟁 관련 임시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관련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 고민이 좀 있으시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일정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화 랑종 개봉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쇼박스와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블랙록,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관련 섹터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통화위원회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건설 은행 관련주 움직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엑스포 B2C 전시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 관련된 종목들 관련 일정이니까요. 역시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금융주고요. 그리고 알코아 대표적인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이쪽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현재 흐름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알코아 실적 발표도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한번 보시고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도 조금씩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일입니다. 금요일이죠. SD 바이오 센서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죠. 한번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 기대를 해보는데, 앞서 제가 공모청약 쿠샤크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요, 신규 상장 이후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분할 매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이미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도로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좀 확보를 해두셔야 혹시나 주가가 좀 빠졌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 신주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S 홈쇼핑 흡수약병 관련된 이슈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6일 또 있는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맥스트 공모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그리고 더존비존과 뉴캐스트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 협력 등에 대한 일정들이 있는데, 더존비존 최근에 좀 주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은 17일 요 잘못 적어놨네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일정인데 제가 요거를 앞에다 넣는 게 뒤로 좀 보내버렸네요. 요거는 이미 오늘 지나는 일정이니까요. 요거는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일정들 볼게요. 뭐 월요일 날과 일단은 오늘 10시 20분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10시 20분 11일 날 일요일이죠. FOMC 위원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도 제가 내일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은 특별한 일정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국의 무역 수지들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항상 봐야 되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GDP, 그리고 중국 산업 생산들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베이지부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정리해서 또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지표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용지표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요. 이 내용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장전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목요일날 이런 일정들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의 뭐 통화정책 성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나중에 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와 그리고 기업 재고들 이런 것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업 IR과 배당금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우리나라 피부 관련된 임상 1위 기업이죠.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또 홍보를 드렸던, 방송에서도 언급드리고 아주 좋은 수익권에서 끝났던 종목이기도 하죠. 뭐 중장기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이다 보니까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유비벨록스도 수요일날 IR 일정이 있고요. 엠로의 IR 일정이 목요일날 있고, 대신정보통신의 배당금 지급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증자감자 신규 상장 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항상 올려드릴 때 왜 이 내용을 넣어드리냐면 신주가 상장되는 날, 즉 유상증자건, 무상증자건, 감자건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주식 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유상증자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감자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 일단 항상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보호예수가 묶이죠. 근데 안 묶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년 정도가 묶이지만 그게 또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추가 상장과 변경 상장, 그리고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일정들도 주가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미리미리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하신다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특히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한 사람과는 당연히 확연히 다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자료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이 일정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일정, 또 청약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수요 예측 일정들 보시고요. 그리고 공모 청약, 이번 주에는 넥스트와 큐라클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일정, 아까 말씀드렸죠. SD바이오 센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호예수 일정인데, 아까 제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호예수라고 해서 그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보호예수가 묶이게 되는 건데, 그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게 되면 그날부터 이제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팔 수 있다. 물량이 그러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비율이 높은 경우, 지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 7월 9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교보증권이 지난 9일이었죠. 요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센디오가 있죠. 아센디오가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근데 뭐 비율이 작아요. 그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이었죠. 풀렸죠. 근데 뭐 1.67% 적지만 이렇게 비율이 좀 높은 것들은 매물이 많이 출하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지수가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투자자건 항상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들과 시세 차익이죠. 근데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네? 그럼 팔아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급등을 한 종목들이라면 더욱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에 매물들이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뭐 아이큐어, 셈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아이큐어 좀 물량 좀 있네요. 그리고 비트로시스도 한 28.6% 좀 꽤 있고, ITX AI와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도 조금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유수가 많이 풀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EQ셀 거의 50%에 육박하는 물량이 보유예수가 회지가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유예수 일정들 제가 항상 일요일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속해 있거나 이번 일정에 속해 있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보유예수가 풀리네 라고 한다면 미리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증시 일정들, 알 수 있는 일정들은 항상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빠른 대응과 그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매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8시 보통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딩을 8시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장 이후에도 주말에도 제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자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전략들 그리고 추천주들도 종종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2034번으로 박철순 이렇게 이름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그리고 참여 코드가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 코드를 전송해 드리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들도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주머니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또 일정들과 뭐 콘텐츠들 올려드릴 예정인데 앞으로는 또 이제 일정 매주 올려드리는 일정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뭐 특징주 공략주들도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시 일정이라든지 또는 증시 시황에 대한 부분들 전망들도 그리고 대응 전략들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이제 9시가 조금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얼마 주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장 전에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